선생입니다. 빠른 요약 정리, 오늘은 차트부터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차트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 그 차트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용어를 일단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뭔지 대충 짐작이 가는 것들. 예를 들면 세로축, 이 세로축 말하는 겁니다. 세로축 제목은 여기에 제목이 붙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조축이라 그럽니다. 보조축. 그래서 보조 세로축, 보조 세로축 제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목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범례고, 이거는 가로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안 외워도 일단 이름으로 대충 어떤 건지 짐작이 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헷갈리는 것들. 바로 데이터로 시작하는 이 네 가지 용어인데요. 요거를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 계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계열이 뭐냐면 지금 차트라는 건 보면 보통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값을 갖고 이렇게 쭉 값을 표시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요런 항목들 쭉 표시되는 항목, 얘를 보고 바로 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이 매입 단가인데 매입 단가 계열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수량이 뭐 1000개, 100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의 계열. 배당률도 또 하나의 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계열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범례를 보면 알 수 있죠. 매입 단가, 수량, 배당률. 얘네들이 이제 데이터 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요소는 뭐냐면요. 이 계열 안에는 한 개의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열은 지금 쭉 표시된 여러 값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딱 한 개의 값, 얘를 데이터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화살표 해놓은 거 보면 배당률 같은 경우에도 클릭해 보면 이 노란 선, 이게 데이터 계열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점 하나, 엔비디아의 요거 점 하나, 얘를 데이터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요, 계열과 요소, 방금 배웠던 계열과 요소, 얘네들의 이 값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테슬라 요소에 1000이라는 값을 표시하고 있죠. 요 1000, 얘를 데이터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소에다가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따가 실습해 보겠지만 이 계열 전체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고, 데이터 테이블은 이 아래 차트 아래에 이렇게 표를 표시해 주는 거, 이걸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빈 공간, 얘를 차트 영역이라고 하고, 이 실제 그래프가 그려진 요 안쪽에 빈 공간, 얘네들 있죠, 여기를 우리는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 요 화살표가 좀 여기까지는 와야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쵸?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용어는 우리가 알아야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요 용어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기출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꼭 공부를 하시고요. 일단 차트의 기본. 차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하나하나 외우려고 그러면 외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우면 잘 안 이루어지지만 이해가 되면 잘 안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1번부터 12번까지 지시사항을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저 지시사항을 차례대로 하나씩 해보면서 아, 차트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A12부터 요 표 얘기하는 거예요. 요 표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드시오.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차트에 보면 여러 가지 차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막대형이라 그랬으니까 요 막대기 같은 거 얘입니다. 얘.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 얘예요. 얘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가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혼합으로 바꾸래요. 우리는 방금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었는데 혼합 차트가 있어요. 차트가 2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여기도 있네요. 차트 종류 변경. 여기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요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혼합으로 바꾸래요. 혼합. 되게 종류가 많은데 여기 보면 혼합이라고 있거든요. 요걸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혼합으로 바꾸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차트가 바뀌어요. 혼합인데 지금 좀 이상한 게 있죠? 지금 보면은 회색은 잘 보이는데 배당률은 바닥을 기고 매입 단가량 수량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금액이 숫자가 너무 커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단위가 10, 100, 1000만, 10만 10만인데 얘네들은 100 끼케야 제일 많은 게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다 기어서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세 번째 지상 한번 해볼게요. 차트 필터를 이용해서 금액을 표시하지 마시오. 차트를 선택하면요, 차트 필터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요 깔때기 모양, 이게 바로 차트 필터입니다. 이거를 클릭해보면 지금 어떤 계열이 있고, 지금 우리가 방금 배운 걸 좀 복습해보면 여기는 계열이 지금 4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매입단가, 수량, 금액, 배당률 이렇게가 있는 겁니다. 계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금액을 표시하지 말랬으니까 체크를 풀고 적용을 눌러보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차트 필터입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표시 안 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배당률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선생님 좀 추가로 적어 놓을게요. 혼합으로 바꾸고, 배당률 계열을 꺾은 선형으로 하고, 또, 보조축 설정하시오. 이렇게 좀 바꿀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차트 종류 변경할 때, 여기 보면 지금 계열이 여기 나와요. 계열 이름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열이라는 이름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 단가 묶은 세로, 수량 묶은 세로, 배당률은 꺾은 선형으로 우리가 지금 바꿔놨어요. 그쵸? 근데 보조축을 설정하라는 거죠. 보조축. 그러면은 배당률을 보조축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입 단가량 수량은 지금 세로축으로 이용해서 요거에 맞게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배당률은 숫자 자체가 0.9 뭐 이러니까 바닥을 계속 기죠. 그러니까 축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조축을 사용해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lt키를 눌러서 차트를 셀의 크기에 맞추래요. 여러분 도형도 마찬가지고 이거 그냥 이렇게 맞추다 보면 셀에다가 이렇게 맞추고 싶은 거죠. 여기 칸에. 그때는 Alt키를 누르고 계시면 이 칸에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늘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하시오. 차트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데이터 요소랑 차트 요소랑 다른 겁니다. 데이터 요소는 아까 말했지만 계열이 있으면 하나를 클릭한 요 한 개, 얘를 데이터 요소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차트 요소는 뭐냐면요, 차트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제목, 범례, 뭐 축, 보조축, 눈금선 이런 게 차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 디자인에 가서 보면요, 차트 요소를 여기서 다 추가하거나 없애거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하라 그랬으니까 데이터 테이블 가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하면 표시가 되겠죠. 범례 표지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각 계열 또는 데이터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도 공부했지만 데이터 계열, 이거는 수량이라는 계열이에요. 그쵸? 근데 오른쪽 눌러보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해보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러면은 이 계열에 해당하는 값들이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요게 데이터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근데 이렇게 계열의 전체에다가 표시할 수도 있지만 한 요소에다가만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자, 배당률 계열을 선택했는데 좀 시간 간격을 두고 한 칸을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됩니다. 요 요소만.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요, 요렇게 여기만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계열, 데이터 요소, 다 데이터로 시작하는 요 4개의 용어를 여러분들 좀 구별해서 잘 공부하시면 훨씬 이해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했고요. 범례를 이동하거나 크기를 변경해 보세요. 범례는 여기 있죠. 요거 크기를 이렇게 늘려보면 보다시피 범례만 늘어나지
기존 차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쵸? 네, 그리고 더블 클릭해 보면요, 범례를 더블 클릭해 보면 보다시피 오른쪽에 각 차트 요소에 해당하는 상세 옵션이 오른쪽에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범례도 더블 클릭했더니 범례의 위치를 위쪽, 아래쪽, 뭐 기타 등등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우리는 아래쪽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상세 옵션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차트 요소 여기서도 범례 이용해보면 여기서 위치가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으로 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 옵션에 가면 보통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채우기, 그리고 색깔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고요. 이 오각형, 이거는 효과입니다. 효과. 뭐 그림자 효과를 줄지, 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옵션이 됩니다. 옵션. 네, 여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할 차례죠. 매입 단가를 100으로 수정하래요. 테슬라가 지금 500으로 돼 있는데 매입 단가가 얘를 100으로 수정하래요. 100으로 수정해보면 이 차트랑 잘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 파랑색 여기가 지금 500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요 값을 따라서. 그래서 이걸 100으로 바꿔보면, 엔터 쳐보면 보다시피 표에서 값을 바꾸면 차트에서도 값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라고, 한번 해보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세로축의 기본 단위, 이 축이죠. 축, 세로축. 여기가 세로축, 여기가 보조 세로축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보면 이 세로축의 상세 옵션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채우기가 있고 효과가 있고, 이거는 크기예요. 크기. 그래서 뭐 크기 및 속성, 여기서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고요. 뭐 어떻게 할 건지 기타 등등이고, 텍스트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가 옵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눈금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대값 최소값, 이 축의 제일 작은 값은 0이고 제일 큰 건 120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고, 여기 단위 기본을 지금 200으로 되어 있는데 100으로 설정해 보라는 거죠. 엔터를 치면은 보다시피 축의 기본 단위가 10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조 단위가 있는데 요거는 보통 표시가 안 돼요. 근데 여기 요소에서 눈금선에서 여기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본 주의 기본 보조 조지고, 지금 보조 이렇게 요거를 표시하면은 여기 보다시피 아까랑 달라진 거 차이를 느끼시나요? 아까는 여기 100마다 줄이 갔었는데 지금 보조 단위가 생겼어요. 그래서 얇은 줄이 생겨 있죠. 지금 20마다 하나씩 매겨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눈금이 보조 단위는 20이기 때문에. 만약에 50으로 해주면 차트랑 잘 비교해서 보세요. 여기 보다시피 아까 되게 촘촘히 많았었는데 100에 딱 하나 반 나눠주는 여기 보조 단위가 있죠. 요겁니다. 요 보조는 보조축이 아니고 눈금의 보조선, 보조 단위, 요거 보조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봤고, 주눈금선, 보조 눈금을 모두 안쪽으로 설정해서 보이게 하래요.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기 축에 대한 상세 옵션에서 여기서 이제 숫자를 지정해 줄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눈금을 표시할 수가 있는데 주 눈금은 지금 없는데 안쪽으로 해주면 이렇게 지금 파란색 생겼어요.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 파란색 주 눈금의 안쪽으로 이렇게 파란색이 생겼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보조 눈금도 뭐 예를 들어서 안쪽으로 해주면 보다시피 여기 보조 눈금에도 안쪽 조그맣게 생겼죠. 요거를 해보라고 한번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배당률 차트를, 배당률 요거죠. 노란선 계열 요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래요. 그러면은 차트 종류 바꾸면 되겠네요. 차트 종류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계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을 눌러보면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둘 다 같은 거예요. 네, 여기 똑같은 화면이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이거를 그냥 꺾은 선형 말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러면은 여기 꺾은 선형 중에서도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누적.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다시피
아까는 그냥 선만 있었는데 표식, 동그란 표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표식도 여기 표식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표식도 여기서 자세한 여러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나면 이 차트 자체를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서식 파일로. 그러면은 다음에 차트 만들 때 요 서식 파일을 불러오면은 요 서식을 적용된 차트를 상세한 설정이 되어 있는 그거를 만들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해보면 차트의 기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지우고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밀어놓고요. 선생님이랑, 이걸 한번 1번부터 12번까지 해보면 대충 차트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차트 종류로 넘어갈게요. 차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기출문제를 늘 막 풀어보면은 차트 용어를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보통 하나 나오고요. 차트 종류를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개씩 컴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종류 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일단은 추세선, 3차선, 혼합은 우리가 방금 해봤죠. 2가지 차트가 같이 있는 거. 그게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추세선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또 3차원 표현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걔네들만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요것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일단 차트 종류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게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래서 세로 막대형이 있고 가로 막대형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세로 막대, 가로 막대. 그 다음에 꺾은 선형이 있어요. 요것도 방금 봤죠, 우리.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런 거 봤잖아요. 이 꺾은 선형은 추세를 나타내는 데 좋아요. 이게 강우량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는 일일 강우량, 황사 이 2개의 계열이 있는 거죠. 이 계열의 추세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꺾은 선형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화, 추세를 나타낸다. 꺾은 선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원형입니다. 원형은 일단 기본 원형이 있어요. 원형. 얘는 계열이 딱 한 개밖에 표시가 안 돼요. 여기 한 개의 계열에 말이 적어놨는데 한 개의 계열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선생님이 샘플 데이터로 A학급, B학급, C학급이 1일차, 2일차, 3일차에 출석을 몇 명씩 했는지 요거를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학급 계열에 1차, 2일차, 3일차별로 몇 명씩 왔는지 그 퍼센티지 요거를 이렇게 원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형이고요. 이거는 계열이 한 개밖에 표시가 안 돼요. 이게 좀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한 개의 계열 요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각 조각을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어요. 늘리면 늘리고 줄이면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첫 조각은 비율이 각도가 조절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 첫 조각의 각 90도라고 돼 있죠. 네, 첫 조각을 90도부터 시작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조각은요. 이 첫 조각이 정해지면 비율은 이 뒤에는 이제 알아서 정해지기 때문에 첫 조각만 시작하는 각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너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원형에 포함되는 건데 이거는 도너청은 여러 개의 계열이 됩니다. 아까 A반, B반, C반 이렇게 계열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 1일차 한 계열, 2일차 한 계열, 3일차 한 계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너청은 여러 개의 계열이 표시되는 원형 차트에 포함되는 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역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세선이 가긴 가는데 이 영역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뭐 어느 정도 지역이 차지하는 몇 주 어떤 지역이 이렇게 차지하는지 이렇게 전체에 대한 일부분의 그 비율 관계를 볼 수 있는 게 영역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산형이라는 건요. X축, Y축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표시하는 겁니다. 점. 그래서 여기 두 숫자 그룹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요거에 XY 좌표에 의해서 여기 한 개의 계열을 지금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관계를 볼 수 있다. 요것도
분산형이 되는 거예요. 차트 종류를 변경해보면, 여기 분산형 가보면, 보다시피 이 점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분산형에는 추세선도 표시가 돼요. 추세선. 이렇게 보면은 점이 있지만 그 선이 또 표시가 되죠. 이게 추세선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분산형까지 했고요. 표면형은 값을 이렇게 3D로 이렇게 표면이 어떻게 그 표시되는지 이렇게 온도와 장력 간의 그 관계를 볼 수 있는 차트고요. 방사형은 보통 이게 게임에서 능력치 같은 거 표시할 때 마력, 에너지, 힘, 어떤 게 좋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방사형입니다. 방사형. 그다음에 트리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계층 구조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식사다. 아침 식사 안에 또 요런 것들을 먹었어요. 요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커피를 먹었으면 커피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영역으로 또 표시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트리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층 구조. 네, 이런 거고요. 선버스트. 이거는 계층 구조는 계층 구조인데 보여주는 형태가 달라요. 이거는 원으로 해서 이 원에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고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2월에서 또 주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가는 게 선버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리가 각 수준을 나타내는, 여기는 월이고 일이고 여기는 주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형, 이거는 주가 변동을 나타내는 지금 일봉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은 2개 이상이 혼합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도너천 같은 경우에는 3D로 표현이 안 돼요. 그쵸? 안 되겠죠. 이거 3D로 표현하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너천은 3차원이 안 되고요. 방사형, 주식형 이런 거는 3차원이 안 되고, 혼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은 혼합이 안 됩니다. 또 추세선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요런 거는 요거를 꼭 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출문제 한 2개 정도만 풀고 차트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답을 따로 시트에 적었는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한 시트에 적었고요. 색을 좀 희미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만약에 답을 보기 싫으면 이거를 숨기시면 됩니다. 숨기시면. 이렇게 숨기고 쭉 푸신 다음에 이 숨기기를 취소해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려고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차트가 있는데요.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겁니다. 보면은 막대기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계열 겹치기가 지금 적용된 거예요. 그쵸?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로축. 축소식에는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이 안쪽으로 표시대로 설정되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안쪽에 눈금이 가 있죠.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지금 데이터 계열로는 남과 여가 사용되고 있다. 범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범례가 없더라도 지금 요 까만색, 요 회색, 이게 2개의 계열이 있는 걸 지금 알 수 있죠. 그래서 남과 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표 전체 영역을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했다.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인 것도 같은데 사실은 지금 합계가 2군데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합계가 있지만 여기도 합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그쵸? 합계 여기. 만약에 여기까지 넣었다면 범례가 3개가 되겠죠? 남녀 합계. 그쵸? 여기까지 넣었다면. 그래서 마지막 지금 요 부분을 뺀 겁니다. 요 부분을. 그래서 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차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종류를 알면은 풀 수 있는 거. 자,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를 파악해,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는 거는, 자, 보면은 원형.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원형에다가 추세를 표시하기는, 그쵸, 되게 어려워요. 표시 안 됩니다, 이거. 도너총도 안 되죠. 방사형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얘는 분산형이에요. 분산형.
한번 볼게요. 분산형. 여기는 추세 표시하기 좋죠, 사실. 요 점을 따라서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거는 추세선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추세선 불가, 방사형, 이런 거 안 돼요. 네. 도넛형, 원형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거는 분산형이니까 추세선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차트 공부를 요쯤에서 마치고요. 다음 단어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자, 매크로가 뭐냐면요. 우리가 엑셀을 작업하다 보면 반복되는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련의 작업이라고 지정해서 단축키나 클릭해서 그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매크로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그 직원들이 기본 세팅을 해줘요. 주문을 몇 명이세요? 뭐 기본 반찬을 갖다주고 메뉴판을 갖다주고 그 다음에 주문을 받는 것까지 뭐 이런 거를 기본 세팅이라고 하면은 그 일련의 작업들이 늘 반복되잖아요. 어떤 손님이 오건 몇 분이세요? 메뉴는 뭐 시키실 거예요? 뭐 기본 반찬 갖다주고 물 갖다주고 이런 것들이 기본 세팅이다 라고 하면은 기본 세팅이 늘 반복된다는 거죠. 엑셀 작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몇 가지 작업들을 늘 반복해서 한다면 그걸 매크로라고 지정해서 일련의 작업들을 매크로 이름을 붙여서 기본 세팅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매크로예요. 매크로를 기록하면요 비주얼 베이직 코드로 기록이 돼요. 예를 들면은 Alt F10을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여기가 나오는데 요 모듈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지금 기록한 게 없어서 안 나오는데 네 여기에 이제 코드로 차차차차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개발 도구 가보면 여기 상대 참조로 기록을 체크해주면 상대 참조하는 기준으로 기록이 됩니다. 네, 요거. 그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할 때는 매크로 1, 매크로 2로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이름을 뭐 기본 세팅, 아니면 뭐 서식 변경, 뭐 합계 구하기, 뭐 이런 것들로 이름을 바꿔줄 수 있겠죠. 사용자가 입력해도 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문자가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는 숫자를 이용해도 됩니다. 만약에 1부터 먼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먼저 오면 매크로 1 이거는 됩니다. 그 다음에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부터는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 세팅이라고 할 때 기본 언더바 세팅 이렇게는 매크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데 매크로 이름에 공백이나 이런 특수 문자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하고 나면 우리가 기본 세팅이라고 매크로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할 때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축키는 컨트롤로 시작하지 Alt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문자를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대문자를 Shift A 치면은 여기 Shift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컨트롤 Shift A 이렇게 Shift가 자동 그러니까 대문자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 문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단축키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트롤 C를 보통 엑셀에서 복사할 때 컨트롤 C를 쓰는데 만약에 매크로에서 컨트롤 C를 또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선되는 거예요. 매크로에서 기록한 게.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컨트롤 C는 복사하기. 요거는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이 매크로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여기 요 창이죠. 요 창. 여기서 그냥 A를 쳐도 되지만 Shift A를 치면 이렇게 컨트롤 Shift가 생긴다는 거. 요걸 말한 거고요. 매크로를 저장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통합 문서가 있고 새 통합 문서가 있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가 있습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요. 모든 엑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매크로예요. 퍼스널 점 여기 저장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엑셀 파일에서 그러니까 좀 넓게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현재 통합 문서는 지금만 사용할 수 있고 새 거는 새 파일 열리면서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요거는 네, 저장 위치 이렇게 세 군데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은 매크로 창을 보면은 여기 매크로 막 기록을 했으면 여기 하나씩 있어요. 여기 실행 누르면 실행이 돼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지정했던 단축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도형 같은 거를 만들어서 도형에 매크로를 지정시켜서 네 이런 그림 같은 거에 지정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한 단계씩 실행도 되고요. 편집 VBA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기 오면은 여기서 코드가 생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매크로 기록 매크로 1번으로 단축키는 안 할게요. 네, 확인 누르면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하고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또 딴 데를 한번 클릭하고 자 이제 기록을 멈출게요. 그러면은 기록 중지 이렇게 요러면은 매크로 기록이 된 겁니다. 지금 매크로 1번이라는 이름의 매크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lt F11 눌러서 VBA를 가서 보면은 매크로 3번에 지금 우리가 했던 작업들이 이렇게 코드로 기록이 돼 있어요.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 선택했는지 이런 거 색깔도 아까 노란색으로 했는데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 줄씩 실행도 가능하고 코드 수정 가능합니다. 매크로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에서는 바로가기나 뭐 이런 거 설명 수정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Alt F11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창 열리는 단축키고요. 그 다음에 Alt F8 누르면 이 매크로 창 열리는 단축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크로는 이 정도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단원은 이제 인쇄입니다. 인쇄 페이지 설정. 자, 여기인데요. 자, 인쇄라 그러면은 우리가 요 내용을 프린트로 인쇄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은 파일에서 인쇄를 클릭하면 여기죠. 여기 인쇄. 여기서 인쇄할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여기에 가서 보면요. 페이지 레이아웃 여기서 인쇄 제목 여기 페이지 설정을 띄울 수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파일에 인쇄 가서 미리 보기도 해봤지만 여기서도 인쇄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인쇄 영역과 반복할 행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페이지 설정 와보면요. 인쇄 영역을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 다 인쇄할 필요 없어. 난 딱 요만큼만 인쇄할래.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주면요. 요만큼만 인쇄를 합니다. 요만큼만.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 보면은 지금 선생님이 네모나게 잡은 그 부분만 여기까지 그쵸? 여기까지 인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인쇄 미리 보기 여기 와서 여기에도 페이지 설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시트에 보다시피 인쇄 영역이 선택이 안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미 미리 보기를 왔어요. 그쵸? 이미 미리 보기가 화면에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이제 와서 인쇄 영역을 선택하려고 했더니 그럼 얘랑 안 맞잖아요. 화면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설명을 한 게 이겁니다. 파일 인쇄에서 페이지 설정하면 시트 탭에서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없다고요. 네. 하지만 여기 페이지 설정에서는 이 설정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네. 여기 선생님이 캡처해서 시트 여기 지금 안 되는 거를 표시해놨죠. 자, 인쇄 미리 보기 할 때 우측 아래에 두 개의 버튼이 있어요. 하나는 여백 표시고요. 하나는 페이지 확대 축소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컨트롤 P 눌러서 컨트롤 P. 네, 단축키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지금 작은 버튼 두 개가 있어요. 요거 두 개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는 확대 축소예요.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냥 보는 용입니다. 보는 용. 볼 때 확대해서 보거나 축소해서 보거나. 그 다음에 요거는 여백 표시예요. 여백 표시를 누르면 여백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백을 마우스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요. 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설정. 자, 인쇄는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좀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가 뭐냐면요. 페이지 설정에 여기 이렇게 뜨는 요 페이지 설정 요 창입니다. 요 창에 탭이 총 4개가 있어요. 요 4개를 우리가 좀 하나하나 다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페이지 창을 보면요. 페이지 용지 방향 당연한 거죠. 세로로 할지 가로로 할지. 그 다음에 확대 축소. 이거를 얼마큼 축소해서 인쇄할지 그 페이지 설정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100으로 하면은 100%의 크기로 보여지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네, 페이지. 이 자동 맞춤을 1로 해두면 모두 한 페이지에 맞춰서 인쇄가 됩니다. 지금 여기 선생님 체크했는데 인쇄 미리 보기 보면요, 보다시피 딱 요 한 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서 보이게 돼요. 네, 지금 보다시피 보이고 있죠, 그쵸? 그게 페이지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백 설정은 뭐 간단해요. 여백 설정은 말 그대로 여백을 숫자로 선택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글 바닥글. 자, 머리글 바닥글이 뭐냐면요, 인쇄를 할 때 여기 보면요, 요 위쪽에 있는 여기 요 네모난 부분 보이시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머리글 부분입니다. 머리글. 이따가 보기에서 한 번 더 나오니까요, 그때 한 번 더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고 아래에 있는 요 네모난 영역, 여기가 바닥글입니다. 머리글 바닥글에는 보통 페이지 번호나 뭐 파일명이나 뭐 기타 등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머리글 바닥글에 한번 세팅해 놓으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도 늘 머리글 바닥글의 내용이 따로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또 볼게요. 머리글 바닥글 여기고요. 머리글 편집을 누르면 여기 머리글에 뭘 넣을 건데 하고 여기 기본적으로 보통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글에서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선택할 수 있고요. 가운데 영역이라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걸 클릭하면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는 거고, 얘를 클릭하면 전체 페이지 수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개를 해놓으면 전체 페이지 수가 한 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1번 페이지가 지금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지금 페이지가 하나라서. 네. 그 다음에 페이지 수 말고도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날짜라든지 현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파일이 있는 경로라든지 네, 경로라든지 이거는 파일 이름이라든지 나오죠. 이제 파일 경로 삽입, 이거는 시트 이름이고요. 뭐 그림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확인 눌러보면 보다시피 뭐 경로도 나오고 아까 선생님이 클릭했던 거 머리글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파일명도 나왔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고요. 아이고, 지워버렸는데. 네, 지웠죠.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을 여기서 편집할 수 있고요. 머리글을 한번 세팅해 놓으면 모든 페이지에 다 가능하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도 또 옵션이 있습니다. 짝수 홀수를 다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 탭이 두 개가 생겨요. 홀수에서 사용할 머리글, 짝수에서 사용할 머리글, 이렇게 생기고요. 첫 페이지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첫 페이지 머리글, 나머지 머리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설정 가능한 게 머리글 바닥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탭을 볼게요. 자, 인쇄 영역은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인쇄하고 싶은 부분만 인쇄할 때 인쇄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할 행렬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여러 페이지에 아마 나올 거예요. 내용이 길다 보니까. 한번 인쇄 미리 보기를 해서 보면요, 여기 보다시피 총 9페이지에 걸쳐서 네, 어쨌든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반복할 행렬, 이건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반복할 행에다가 얘를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1, $1. 그러면은 이 1행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모든 페이지에 반복돼서 표시되는 겁니다. 그게 반복할 행. 혹은 열을 반복하고 싶으면 반복할 열로 하면 되겠죠. 그쵸? 선생님, 그럼 머리글이랑 차이 뭐예요? 머리글도 모든 페이지 위에 다 계속 나오는 게 머리글이잖아요. 그 영역이 좀 구분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인쇄 미리 보기 보면은 여기가 반복할 행이 되면은 얘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반복되고 있죠. 지금 첫 번째 행이. 머리글은 여기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그리고 네, 여기서 반복되는 게 머리글. 반복할 행에서 반복되는 거는 본문이 들어가는 여기서 반복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트 반복할 행렬을 했고,
눈금선 하면은요, 여기 칸에 지금 희미하게 엑셀에서는 보통 칸이 보이잖아요. 회색 선으로. 이거를 표시할 건지 말 건지, 흑백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간단하게 인쇄를 하면은 그림, 차트 이런 거 빼고요. 간단하게 텍스트 위주로 인쇄가 됩니다. 행렬 머리글을 체크하면은 보다시피 여기 A, B, C, D 1, 2, 3, 4, 5, 6, 7, 8, 9, 10 행번호와 열번호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행렬 머리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석 또는 메모. 이건 뭐냐면요, 메모를 시트에 있는 대로 할 건지, 아니면 시트 글에 몰아서 인쇄할 건지, 아니면 아예 인쇄 안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고요. 셀 오류도 역시 어떻게 인쇄할 건지 선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시트 해봤고요. 자, 나누기는 뭐냐면요, 인쇄할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위까지만 한 페이지 인쇄하고 아래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페이지로 인쇄하고 싶어. 이럴 땐요, 클릭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여기 B에 6입니다. B에 6. 여기서 페이지를 나누면요, 요렇게 나눠져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 하나 인쇄하고, 요거 또 인쇄하고, 요거 또 인쇄하고, 요거 또 인쇄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인쇄한 어디서 나눌지 그 나누기를 설정할 수 있는 게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제거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모두 원래대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네. 보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시면요, 지금 인쇄할 부분이 나눠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실선이 있고, 파란색으로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파선, 점선은 이게 자동으로 나눠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굳이 지정하지 않아도 엑셀에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지금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선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실선으로 표시된 거는 내가 직접 페이지를 나눴을 때 실선으로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해서 한 페이지를 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마우스로 옮겨주면은 실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한 페이지 들어가고 두 번째 페이지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직접 나누게 되면은 배율도 자동으로 조정이 돼요. 배율은 뭐냐면은 이 93%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요 내용이 배율이 조정이 돼야겠죠. 그쵸? 그래서 그 배율이 자동으로 조절된다, 이 얘기입니다. 나누기를 모두 원래대로 바꾸면 이게 원래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배율도 보면은 100%로 지금 변경되어 있죠. 아까 90 몇 %였는데, 그쵸? 지금 원래대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에 페이지 레이아웃, 이걸 보면은요, 우리 아까 배웠던 머리글 바닥글 부분이 여기 보여요. 머리글의 왼쪽 부분, 가운데 부분, 오른쪽 부분. 그래서 머리글을 여기다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말을 넣을 수도 있고, 아까 봤던 그 페이지 설정에서도 다양한 옵션을 이용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머리글 하면은 여기 계속 머리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바닥글도 있겠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편집이 가능하다. 그쵸? 구조가 보이죠, 지금. 머리글, 바닥글까지 표시되며 인쇄된 페이지의 구조가 보임. 그쵸? 편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고, 자, 이제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 여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요렇게 클릭하고 여기를 보면은, 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나누기를 누르면요, 이 칸을 기준으로 페이지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돌아가고 여기서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데 위에는 요걸 계속 보고 싶고, 여기서 이제 좀 이 위의 내용이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막 볼 때, 이럴 때 이 페이지 나누기를 사용하는 거죠. 나누기 다시 한번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고정이 있어요. 고정, 틀 고정. 이건 뭐냐면요, 틀 고정 누르면은 지금 선택한 셀의 왼쪽 위를 기준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려도 여긴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겨봐도 지금 여기는 고정이 돼 있죠. 그쵸? 이게 바로 틀 고정입니다. 틀 고정. 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은 틀 고정 취소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빠른 요약 정리를 이제 다음 딱 한 시간 정도만 좀 더 만들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빠른 요약 정리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강의고요.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상세하게 설명한 강의들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또 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